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머님들 질문도 있고 또 제가 겪어봤던 이제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아마 어머님들은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아버님들도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보내야 될까? 그 점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중3은 매우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학교 결과까지 달라지다 보니까 정말 어디 고등학교를 보낼까?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쪽을 보낼까? 이쪽을 보낼까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막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려는 것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그 매년 이제 수능 성적을 분석해서 보면요. 남녀 공학은 국어, 그다음 수학 하형, 수학 나형 모두 최하위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녀 공학에 남자만 있는 그 남고와 그다음 여고보다 일단은 수능 성적이 좀 저조하다라는 게 지금 통계치가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반면 여고는요, 국어,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남고에서는 수학 나형에서 좋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좀 결정할 게 있어요. 그럼 남녀공학을 보내지 말고 남고로만 보낼까, 여고로만 보낼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여기 주변에는 학교가 원래는 남고였었거든요. 정말 명문고였었죠. 서울대, 육사, 뭐 고대, 연대 매년 많이 배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좀 느낀 점은 있어요. 좀 예전과는 좀 약간 틀리다라는 점을 느낀 점도 있는데 반면에 남녀공학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공학을 선택할지 아니면 남고나 여고를 선택할지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성향을 먼저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정시가 늘어났다 하더라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성공적인 대입, 아이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수시 학종을 반드시 노려야 됩니다. 그럼 학종이 성공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생활 기록부 관리도 철저해야 되고 내신 관리도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본 견학,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7명 이렇게 7명 될까요? 10명 중에 7명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여학생들만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수행평가라든지 뭐 내신 관리, 그다음 비교과에서 좀 취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학생들도 물론 그 남학생들처럼 뭐 내신과 비교과를 잘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래도 여학생들은 나름 챙기려고 노력하는 여학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의 성향을 보고 이제 중3 아이들 데리고 오면 이건 먼저 물어봐요. 물론 사춘기가 지났는데 나는 반드시 중요하겠죠. 그리고 혹시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공부 스타일을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 자기 주도적인 아이든지 아니면 타인 의존 아이인지를 저는 꼭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가 아닌 타인 의존에 가까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남녀 공학은 저는 좀 그다지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중학교 때 탑으로 달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뭐 남녀 공학이 아니었어요. 뭐 남중 여중 있었죠. 근데 그 탑으로 달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여중에 다녔었어요. 여중에서 탑이었는데 이 여학생 아이가 이제 남녀 공학으로 가게 됐어요. 남녀 공학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성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중에서는 여학생들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공학과니까 남녀 같이 한 반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결국은 내신도 망쳤고 비교과도 망쳤고 대학 역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여중생.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그게 있어요. 여고를 보낼 걸 괜히 자기 딸 여중을 보내가지고 망쳤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저는 꼭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남학생들 같은 남자 중학교에만 있는 아이들은 이제 남녀공학 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남녀공학의 추세를 보면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의 내신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물론
남학생들 중에도 뭐 1등급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제 전체 평균을 봤을 때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지도하고 컨설팅하면서 전체 평균 생활기록부를 분석해 보면 여학생들의 평균을 조금 남자 아이보다 좋은 편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말 그대로 뭐냐면 남학생들은 솔직히 말하면 중하위권 이렇게밖에 뭐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오히려 등급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남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아이들 제가 쭉 지켜보면 이성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성 문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저나 뭐 강제적으로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들을 고려해서 아이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남녀공학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딱 쭉 보니까 남학생들의 수학하고 과학에서 굉장히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중에 좀 성실하고 자기관리가 확실하고 공부를 미루는 습관이 없고 타인 의존 쪽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남녀공학을 추천합니다. 왜요? 요즘에 수학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까지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학생이 있거든요. 지금 저랑 지금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비고 3학년이에요. 예비고 남녀공학 다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적 학습 아이였었고요. 더구나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혼자 사는 아이예요. 근데 반면에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율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여자친구 만날 때는 확실히 재밌게 놀고 공부할 때는 확실히 휴대폰 꺼내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아이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더구나가 이 학교에서도 다른 여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남녀공학이 좋을지 아니면 남고가 좋을지 여고가 좋을지 학교 장단점을 따지는 것도 물론 좋긴 좋지만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먼저 당연히 사춘기는 이제 지났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 근데 사춘기 지난 것은 기본으로 치다 하더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인지 뭐 부모님들도 공부 안 하냐 그런 잔소리가 필요 없는 아이야 되죠. 일단 두 번째 공부가 밀리지 않는지 그 점 꼭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놀 때는 확실히 놀긴 노는데 공부할 때가 구분되고 그다음 시간 엄수가 확실한 아이인지 이 점을 고려하시면서 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뭐 법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아이들을 지켜오면서 느꼈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참조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